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5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동아일보 오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티기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총선 공천 배제, 자진 사퇴 태용호는 감경받아 당원권 정지 3개월, 윤리위 당 명예 실추 국민통합 저해, 혁신 없이는 총선 승리 장담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혁신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으니까 내년 총선이 1년이 남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복권이 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은 3개월 후에는 다시 이 최고위원회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하지 못하죠. 태용호는 어쨌든 당원권은 회복이 되는데, 먼저 사퇴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태용호 후임 최고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뽑게 됩니다.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최고위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현재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태용호는 거리 상태라서 후임을 뽑지만은 이 김재원은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1년 후에 다시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윤리위원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5.18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주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좀 매듭을 지으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는 뭐 해석이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언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 설화, 막말,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 말한 내용만 딱 떼놓고 보면은 그것이 과연 이렇게 당원권 정지 1년씩이나 받을 그런 말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생각을,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중징계를 요구를 했죠. 홍준표가 그때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전 의원과 서로 맞붙어서 경쟁을 하면서 앙금이 쌓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김재원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에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5% 득표를 한 대구를 찾아갔는데, 대구시장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후보 경선을 했던 홍준표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았죠. 자, 그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사면 하단 기사입니다. 이재명, 윤 정부 출범 1주년의 양산행, 문 전 대통령 대화는 정치인 의무. 그리고 그 작은 제목에
이 대표 대구선 홍준표 시장과 해동 어제 양산에 가서 책방을 열어서 일종의 장사 수단을 발휘하고 있는 문재인과 만났는데 문재인이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다. 이 대화 그러니까는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 이런 또 훈수 나름대로 훈수를 어제 뒀습니다. 산중 정치를 계속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본인들끼리 한다고 치고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만남에 앞서서 대구시청을 방문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홍준표에게 정치가 정쟁을 넘어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 너무 거칠다. 이렇게 하니까는 홍준표가 하는 말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 어차피 정부는 정치에 노론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풀어나가야 한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이재명이 좀 잘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신이 나서 국민의힘 원로인이 홍준표가 중앙당에도 그런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홍준표가 이야기는 하는데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김기현이 자신을 상임 고문에서 해촉한 걸 언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옹졸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이 적각 탈당해 당의 부담을 드러내는데 우리 당은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차 있다. 당에 대한 헌신이 없다. 자 이렇게 내부 험담을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이고 내부 험담을 막 놀아놨습니다. 이재명 앞에서. 본인이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대표를 2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대표 2번 하면서 본인이 지금 당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당에 대한 헌신이 없고 욕심만 가득 찬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데 본인 책임이 큰 거죠. 2번이나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 대선 후보로도 나갔었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갔었고, 그런데 그 당을 자기가 지금 이제 대구에 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애들이고 욕심만 가득 차 있는 애들이 있다. 민주당은 안 그렇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내에서 막 비판이 들끓었죠. 어젯밤에도 막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홍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밤늦게 또 일종의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글 올린 것에 대해서 내가 쓴 소리가 아니고 바른 소리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라도 상대 진영에 찾아온 야당 대표에게 덕담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지 않겠나. 나까지 야당 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 정치가 실종된 나라도 정치가 실종된 지검에 나라도 홍준표 본인이라도 정치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자, 이재명이 이 순수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갔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고 본인이 또 양산에 문재인에게 가기 전에 들렀다가 갔는데 그걸 정치가 실종된 직업, 나라도 정치 복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정치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죠. 거기 윤석열 대통령 정치 모르니까는 이재명 당신이 좀 도와줘라. 이게 정치 복원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왜 안 만나는지 피고인, 피해자를 만나서 법원에 검찰에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SNS에 썼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은 팩트가 아닌가. 이제라도 고칠 생각은 않고 아부라도 해서 공천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당 운영의 주체가 돼 앞으로 어떻게 험난한 위판을 헤쳐나가겠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수 진영에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눈에 띈다. 갑자기 한동훈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 진영 정치단체라고 일갈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참여연대가 퇴출할 공직자를 8명인가 쭉 꼽으면서 1순위로 한동훈 장관을 꼽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중립적 시민단체도 아니고 특정 진영의 정치단체 아니냐. 그런 데서 꼽은 걸 개의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정 진영은 민주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싸우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동훈 반만 해도 저리 밀리지 않을 것이다. 한 장관과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교를 합니다. 일종의 갈라치기죠. 내부를 또 갈라치기 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 대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하면은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홍준표의 한동훈.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계속 진행자가 물으니까 질문 자체가 그렇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적이 있죠. 그때도 참 자충우돌 했는데, 계속 한 장관이 총수에 나와야 하느냐, CBS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는 나는 의견이 없어요 하다가 자꾸 그것을 되풀이해서 물으니까는 전화 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방송을 끊고 나서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 인정한 대로 마치 시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구에 셀프 하방을 해 있는데 이 중앙에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자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하니 불안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중앙정가에 참견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폐마하고 또 한동훈 그리고 김기현을 또 이간질하는 일종의 이간질에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본인이 2번이나 당대표로서 이끌었던 여당을 또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썩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제명 조치를 취하고 또 그것을 또 부추겼던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력이 없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이재명 앞에서 한동훈과 김기현을 또 갈라치기 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이 엉망인 민주당인데도 제대로 어떤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는 있고 스스로 점수를 다 깎아먹고 있죠. 자, 민주당 지금 김남국 코인 스캔들 때문에 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 코인 저도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김남국 해명할수록 더 꼬여.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코인 매각을 권유를 했다. 코인 다 매각해라.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남국은 당의 권고 충실히 이행하겠다. 그런데 코인이 얼마 있는지도 지금 사실 모르는데 팔았다고 그러면 판 걸로 알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당 차원 진상조사팀이 오늘 첫 회의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외부 전문가들 조사 참여 가능성도 있다. 자, 셀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셀프 조사 하는데 과연 제대로 진행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김남국은 당의 진상조사단 그 조사실에 앉을 게 아니라 검찰의 조사실에 앉아서 검찰 조사실에 앉아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는 기획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점에 의미가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 1년, 취임 1년 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계속 저조한 여론조사, 이것이 계속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과연 민심이냐?
그런 말은 수시로 나왔습니다. 수시로 나왔는데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면 톱은 이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1년 동안 460건이 쏟아졌다. 하루에 1.26건입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그래서 날림 조사도 급증했고 윤 대통령 여기선 42% 지지율, 저기선 19% 지지율.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지지율도 편차가 크다. 자, 전문가들은 민심의 가늠자 아닌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 1년보다 88% 급증. 하루에 한 개 이상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홍수. 지지율도 조사에 따라 20%포인트 이상씩 널뛰기.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5월 10일 어제 현재 460건, 문재인 정부 때는 244건, 그것보다 216건, 거의 뭐 배나 급증을 했고, 하루 평균 1.26건이 쏟아졌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사 결과가 심하게 널뛰고 있다. 일부 조사 회사의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조사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한복하고 있다. 그래서 가령 이 국민리서치그룹 베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해서 10일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1%.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죠. 42.1%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들도 39%, 38% 이렇게 지금 4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4일에 발표한 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8.7%입니다. 18.7%. 42.1%, 18.7%. 거의 뭐 일주일 간격 상간에 이렇게 발표됐는데 그 두 조사의 차이가 무려 23.4%. 자, 정당 지지율. 매트릭스가 연합뉴스 TV 공동 의뢰로 실시해서 9일 그제 발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2%. 그런데 다른 조사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김어준이 차린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8일 발표한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52.7%. 이 정도 되면은 왜곡입니다. 왜곡. 하루 간격으로 발표한 두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22.5%. 자,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 조선일보 3면에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3면 보시면 졸속 이전, 굴욕 외교, 답 유도하는 질문, 여론몰이용 조사가 먼저난다. 여론조사 업체 급증, 품질 낮은 조사 양산, 그리고 이 졸속 이전은 가령 뭐 대통령실 청와대 졸속 이전이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문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도 굴욕 외교,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부적절한 여론조사 설문 사례를 보면은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꽃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에다가 전제를 깔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그 답변을 유도하는 거죠. 자, 미디어 토마토. 이 업체도 간혹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좌편향적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제를 딱 하죠. 이것 지금 대일본 굴욕 외교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굴욕 외교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죠. 응답률이 10% 미만인 조사가 2017년 대선 때는 전체의 48%였는데 작년에는 60%로 증가했다.
응답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의도가 불순한 조사도 끼어들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행정관 출신이 만든 여론조사 업체가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 40번 조사에서 23번이 노무현이 1위, 노무현 행정관이 만든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좌편향 언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어제는 이 포탈의 알고리즘이 이상하다. 윤석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침 1준이 나서 윤석열 검색을 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코멘트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좌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포탈도 좌편향되어 있다. 그 상황에서 또 편향된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덜쳐지니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도 계속 그대로 존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월 1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